네, 오늘은 9월 16일입니다. 김종민의 투데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민들께 정의당이 내놓을 정책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민들께 당당히 내놓을 정책은 데스노트 시즌2입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싸울 다음 대상은 사람이 아닌 바로 권력과 시스템입니다. 데스노트가 시들하다는 모 언론 기사를 얼마 전 봤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원칙이 달라지지도 수명이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데스노트의 기준이 한 차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의당도 저럴 수 있구나 라는 흔들림은 진보정당이 지녀온 가치와 내용까지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데스노트가 더 이상 이 사회의 기본적 기득권 성역과 싸우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깨질 것 같지 않은 기득권 성역과의 싸움에 정의당은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그곳에 정의당이 대변해야 할 땀 흘린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민, 억압받고 차별받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데스노트에 올라간 고위공직자의 이름만으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데스노트 시즌2가 겨눠야 할 것은 사람 하나로 바뀌지 않는 이 사회의 시스템과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 기득권 성역 금기 리스트를 하나하나 짜고 이에 맞서고 도전하는 정의당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정치 기득권 금기와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사이다 비판 정신을 국민들은 바랍니다. 어떤 이해득실 앞에서도 원칙과 가치를 지켜온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정치 권력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우리는 선거제 개혁 국면을 통해서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몇십 년간 관례처럼 이어온 교섭단체 특활비를 반납하며 싸웠던 정의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도 최하위인 정치 권력을 바꾸는 것에 한치의 타협도 없이 맞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기득권 금기와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알바자리처 없는 청년들, 가장 먼저 일자리를 빼앗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제는 벼랑 끝이라는 말도 무색한 자영업자들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벌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굳건하기만 합니다. 어떤 고통분담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마차에 타기 위해서 30대들이 쫓기듯 부동산에 뛰어들 때 투기 세력들은 이미 자신의 자산을 몇 배나 부풀린 채 다음 먹잇감이 어디 있나 부동산 대책에 빈 구멍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에 한 것은 투자이고 서민에게 한 것은 비용이라는 프레임을 당당히 깨고 정의당의 데스노트 시즌2가 정조준해야 할 것은 불평등, 불로소득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바로 경제 권력입니다. 세 번째, 사회 기득권 금기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미투 이후 우리는 다시 이전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벽은 공고하고 두텁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다음 시대로 미래로 갈 것인지를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보수 여야의 말로만 외치는 차별금지법, 신촌역에 찢어진 성소자 차별 반대 광고를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하고 옹호하는 사회 권력을 데스노트에 새롭게 올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성역을 삼각편대로 이루고 있는 바로 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과 전면적으로 싸우는 정당으로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퍼스트 정의당, 정의당 퍼스트는 바로 이 김종민의 정의당을 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첫 번째 전략으로 저는 사람을 넘어 시스템 권력으로 무장한 기득권 성역과의 싸움, 바로 데스노트 시즌2를 부활시키고 국민 앞에 반드시 내어놓겠습니다. .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정의당의 혁신에 대한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의 브랜딩 전략위원회입니다. 눈앞에 그려볼 수 없다면 그것은 허상일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정책과 전략, 바로 정의당 브랜딩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내놓겠습니다. 진보정당의 좌표는 항상 눈앞의 실익이 아닌 미래의 가치를 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세상에 퍼뜨리고 끊임없이 논쟁해 왔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현실로 실현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진보정당이 꿈꾸는 비전만큼 미래는 가장 빠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무상급식이 부족하나마 그렇게 우리 곁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주거의 기본권, 자영업자의 권리가 조금씩이나마 실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 관념적 단어와 도덕적 당위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세상을 그리고 손에 잡힐 듯 만들어낼 수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규모 진보 싱크탱크를 국민들한테 내놓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정의당의 정책은 국민들한테 내놓을 때는 반드시 가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내놓을 정책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브랜딩 전략위원회입니다. 가치가 가치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액션 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접점 어딘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 접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점령한 세상 속에서 침투하여 정의당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부엌 살림살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부도에 처했던 아이슬란드에서 기존 정권과 투기 금융을 몰아낸 것은 바로 후라이팬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이었습니다. 당시 후라이팬 시위의 주역이었던 주부 시인은 이후 해적당의 당수가 되었고 아이슬란드의 제3정당으로 해적당을 순식간에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을 지금까지도 과감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후라이팬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미래는 포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으로 실행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티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짝짝 달라붙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스티키 메시지와 전략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에도 전략에도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이를 전담할 기구인 브랜딩 전략위원회를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부터 움직이는 정책과 정치 기획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현안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관련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에 최대 29년 3개월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폭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매우 환영하며 디지털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기존 13년에 불과했던 최대 형량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며 영상 제작뿐 아니라 판매, 구매에 대한 처벌 형량도 구체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정상 참작한다는 등 과거 선고 형량에 비해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한 판결을 내리거나 혹은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온 만큼 이제라도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범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4월 기소된 N번방 사건의 조지빈 등은 새 양형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성범죄자에 대해 80%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처했다는 한 조사 결과를 상기해 본다면 기존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N번방 사건이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한 결정적 계기인 만큼 조지빈 일당에게 새 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지난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면 발효 전 양형 기준을 참고 자료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는 만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 분노가 높았던 사안이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이후 범죄 차단 효과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이번 조지빈 재판에 적용돼야 할 형량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성범죄는 사법부의 판결을 먹고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양형 기준은 사법부의 반성문으로 읽힐만 하다고 평가합니다. 사법부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더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N번방 범죄자들의 판결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양형 기준안이 10월까지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거쳐서 12월 최종 의결이 된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이 기간까지 좀 더 세심하고 엄격하게 지켜보며 성범죄 예방 및 처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것을 약속합니다. 성폭력은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사법당국 역시 그간 미온적 태도가 성폭력을 더욱 키워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디지털 성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대한 높은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